자, 예종이 죽고 성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예종은 불과 14개월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죠. 이 예종은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급작스럽게 죽었어요. 근데 이 예종이 죽고 나서 당연히 예종 뒤에 누가 왕위에 오를까? 예종에게는 제한대군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당시에 아직 세자에 오르지 못하고 원자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아들이 당연히 왕위에 올라야 하는데, 예종이 죽은 날에 바로 성종이 왕위에 올라요. 근데 이 성종이 도대체 누구냐 하면은, 예종의 위의 형, 의경세자죠. 이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이에요. 차남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예종이 죽고 성종이 왕이 오른 건 뭔가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왕이 죽었으면은 서열에 따라 가지고 왕이 올라야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원자가 왕이 오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원자는 나이가 당시에 4살밖에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 왕이 오르기 어려웠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의경세자가 원래 장남이었으니까 이 아들이 있단 말이죠. 이 아들이 2명이에요. 하나는 이 성종이고, 이 둘째 이 성종이 자얼상군인데, 자얼상군의 형이 월산군이 있어요. 당시에 16세죠. 자얼상군은 당시에 13세고. 누가 봐도 16세인 월산군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맞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둘째인 자얼상군이 왕위에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 뒷거래가 있지 않나. 이때의 그 성종을 왕위에 올리는 과정이 보면, 대비가 얼마간 슬피 울고 나서 정현조와 근감에게 명령하여 여러 원상에게 두루 물었다. 원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상이 뭐냐 하면 여기 원은 이게 성정원이에요. 상이라는 건 재상을 얘기해줘. 그 성정원에 머무는, 즉 비서실에 머무는 재상이 원상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예종이 아주 어린 나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 상황에서 왕이 비서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까봐 비서실을 이 정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 원상들에게 두루 물었다. 누가 상례를 주관할 만한가? 상례를 주관한다는 건 바로 왕위를 이을 계승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숙주 등이 같이 말하기를 이 일은 신 등이 감히 의논할 바가 아닙니다. 교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왕 대비께서 결정을 하시라. 뭐 이런 얘기죠. 왕후께서 결정을 하란 말이죠. 그래서 대비가 말하기를 원자는 바야흐로 포대기 속에 있고, 그 원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이죠. 이 포대기 안에 있다. 4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고, 월산군은 본디 질병이 있다 이랬는데 이 질병이 뭔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월산군이 후에 살아가는 걸 보면 질병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 월산군을 제외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산군이라는 게 이 자얼상군이에요. 성종이죠. 자산군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세조께서 매양 거의 기상과 도량을 일컬으면서 태조에게 견주기까지 하였으니 그로 하여금 지금 상례를 주관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렇게 말하자면 다음 왕위는 자얼상군에게 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신숙주 등이 대답하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의논이 마침내 정해지자 대비가 목이 메어 울면서 슬픔을 견디지 못하니 신숙주가 앞으로 나아가 아뢰기를 국가의 애군이 좋지 않은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오니 원컨대 종사를 생각하시어 지극한 정리는 조금 억제하시고, 그 다음에 왕위를 이을 왕을 임금을 잘 보필하여 기업을 보존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아뢰기를 신등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사정전 뒷뜰에 남아서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하겠습니다 하고 뒷뜰로 나아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이 자얼상군과 자얼상군의 아내를 불러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신숙주 등이 대비에게 같이 정사를 청단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청단한 게 듣고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이 청단이라는 게. 자, 수렴청정이지, 수렴청.
청정이다. 정치를 듣고 결정한다. 결단한다. 이번에. 그러니까 듣고 결정한다. 청단을 같이 하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렴청정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대비가 정교하기를 일단 정의왕후는 이걸 거절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복이 적어서 이러한 자식의 흉사를 당했으므로 벨궁으로 나아가 스스로 보양이나 하려고 한다. 더구나 나는 문자를 알지 못해서 정사를 청단하기가 어려운데 보위를 이을 임금의 어머니 수빈, 이게 나중에 인수대비예요. 이 사람이. 수빈은 글도 알고 또 사리도 알고 있으니 이를 감당할 만하다. 그래서 성종의 어머니 즉 의경세자의 부인인 훗날의 인수대비한테 수렴청정을 시키는 게 어떻겠냐. 인수대비 그러니까는 그 성종의 어머니는 그 문자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총명하니까 나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온 나라 신민의 소망이 이와 같으니 힘써 따르기를 원합니다 해서 드디어 13살짜리 성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거로 결정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제 결정이 났냐? 왕이 죽은 날 결정이 났다 이거예요. 근데 조선적 사상 왕이 죽었는데 바로 세자도 아닌 사람이 왕위에 바로 오른 경우는 이 경우가 처음이에요. 세자였다면 세자로서 상례를 주관하고 그리고 다시 대비의 첩지를 받아가지고 왕위에 오르겠죠. 그런데 그것도 대개는 그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얼산군인 성종을 왕위에 올린 건 바로 예종이 죽은 날 바로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결국은 성종이 이렇게 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신시의 임금이 면복을 갖추고 건정문에 나가서 즉위하니 문무 백관들이 조복을 갖추고 하례를 올렸다. 말하자면은 예종이 죽은 날에 바로 조복을 입고 그리고 즉위를 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이미 다 예정되어 있던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자얼산군, 자산군인 성종, 즉 13살짜리 어린 소년을 왕위에 올린 것은 이미 정의왕후와 그 당시에 원상이던 한 명의 신숙주 등이 이미 결정해 놓은 사안이라고 봐야 한다. 왜 그렇다면 이 장남인 월산대군을 왕위에 올리지 않고 차남인 자얼산군을 올렸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정을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적으로 보면 이 자얼산군이 누구냐 하는 거죠. 이 자얼산군은 알고 보면 한 명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권신이었죠. 이 한 명의 사회인데 한 명한테 딸이 4명 있어요. 그 4명 중에 2명이 왕비가 되죠. 첫 번째는 셋째 딸인 예종의 왕비가 있었죠. 근데 일찍 죽었죠. 그 다음에 4번째 딸이 바로 성종의 왕비예요. 그리고 제한대군이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는 건 4살짜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이제 왕위에 오르긴 어렵죠. 사리 판단 정도는 할 수 있는 나이여야 하고 그래서 13살짜리 소년을 왕위에 올리게 됐다 이거죠. 이건 결국은 정의왕후와 한 명의 정치적 결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왕위 계승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명에는 당대 최고의 권력가이고 동시에 이 자얼산군의 장인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의 3명의 정성을 보면은 누가 있냐면은 한 명의와 신숙주 그리고 구치관이 3사람이에요. 근데 이 3사람도 다 동의했단 말이죠. 왜 신숙주와 구치관은 동의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16살에 월산대군이 왕위에 올랐을 경우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 않기 때문에 친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말하자면 보통 16살에 관례를 올리기 때문에 16살에는 직접 정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16살에 왕위에 오르는 월산대군에 비해서는 자얼산군이 훨씬 더 만만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성정원을 장악하고 있던 원상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상태인 거죠. 13살짜리가 오르면 20살 될 때까지 적어도 7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고 그 권력은 이 원상들이 장악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았던 거겠죠. 그 다음에 정의왕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13살짜리가 오르면 수렴청정을 7년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왕후 입장에서도 이 나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의왕후와 한 명의 그리고 구치관 신숙주 등의 정성들이 다 이게 서로가 마음이 맞았던 거고 그리고 상황이 맞았던 거죠. 그리고 결탁에 의해서
왕위에 올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예종은 좀 갑작스럽게 죽었다 그랬죠. 그리고 예종이 갑작스럽게 죽으니까 이 정인왕후는 좀 왕권이 찬탈당할 수도 있다는 그 위기의식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위 계승권자가 지금 너무 4살밖에 안 되고 너무 어리고, 그 다음에는 13살짜리를 왕위에 올리게 되면 왕실에서 왕위를 노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한 것이 왕실보다는 성정원을 장악하고 있던 원상들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한명회나 신숙주 등하고 결탁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그럼 왕실에서 좀 왕위를 넘볼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하면 구성군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예. 이 구성군이라는 인물은 그 세종의 넷째 아들인 임영대군의 아들이죠. 근데 이 구성군은 영의 정도 지냈고 이시의 난을 진압해가지고 영웅대접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이도 굉장히 20대로 젊은 나이였고 인물도 헌출하고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었어요. 이 인물을 굉장히 경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구실을 갖다 대가지고 이 구성군을 유배를 보냈어요. 결국은 이 왕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구성군 같이 이런 어떤 왕실에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 있으면 왕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그 종친들이 이 관료로 진출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요. 아예. 구성군은 영의정까지 지냈죠. 20대에. 그래서 아예 그런 법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이 구성군 사건 이후로부터 다시는 종친들이 이 관료로 진출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어쨌든 그 정의왕후와 그 다음에는 한명회, 그 다음에 신숙주 등 두 그 세력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성종을 왕위에 세움으로써 조선의 조정은 안정이 되었다. 월산대군, 즉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이나 아니면 또는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은 사실은 왕위에 오르지 못해서 피해자로 남게 되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의왕후와 한명회의 결탁의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